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 코스피는 1.1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1.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일 동안 이렇게 급락이, 그것도 하락폭도 컸죠. 고점 대비 거의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코스닥 3분봉 자리고,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반등은 나와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뭐 이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뭐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라도 일단 반등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 자리였고, 최소 뭐 1% 이상의 반등은 예상은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뭐 1%든 1.5%든 2%든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제 이제 섹터 수급 종목들, 우리가 이제 보통 섹터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섹터군들이 낙폭이 컸다가 얼마나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해주는지, 외국인 수급은 얼마나 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기술적 반등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이렇게 이제 이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야, 이거 좀 뭔가 찐 반등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는 편인데요. 일단은 뭐 수급 상황 자체는 뭐 외국인이랑 개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반면에 기관은 금요일도 800억 정도를 좀 팔아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기관이 이제 연말에 뭐 배당 차입금 노리고 좀 들어왔던 물량을 이제 뭐 거의 다 좀 마무리 지어가는 뭐 국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관 매도세가 좀 마무리되고 이제 좀 줄어들고, 뭐 외국인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사주면 충분히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추세선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추세 안에서 이제 변동성이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또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렴 구간의 끝 자리에서 아마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저는 사실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요 자리에서 야, 이렇게 딱 반등 하나 해주면 참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왔고, 저점 잡고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쓰리 바닥 세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라서 요렇게 양봉 하나 딱 뽑아주면 진짜 우리 월요일 날 좀 편하게 시장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좀 약한 모습,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멘트는 한번 제가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지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통통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내잖아요. 근데 이 통통 튀는 이 상승의 어떤 각 자체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저점이 점점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형태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나스닥도 이런 추세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 만약에라도 나스닥도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면 뭐 우리 증시도 뭐 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월요일날 뭐 개파락 일단 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 뭐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좀 뭐 밀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뭐 잡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식의 모습,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닥을 좀 잡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겠네요. 최소한 한 1020포인트까지 정도만 반등이 나와줘도 우리 이제 요 구간에서 조금 물리게 된 것들 좀 정리할 수 있는 탈출 기회는 좀 줄 수 있는 그런 다음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는 뉴스 꽤 많아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할 말도 많고 되게 좀 재밌게 방송을 좀 찍었었는데, 이번 주는 별로 그렇게 좀 뉴스가 없네요. 일단은 요건 뭐 주말에 나온 뉴스는 아니고, 목요일 날 이미 좀 나왔던 뉴스였는데, 음, 일단은 그 CES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로봇주들 뭐 디스플레이, AI 이런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냈고 CES가 이제 1월 7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웬만하면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로봇주들은 한 1월 한 6일, 길어봐야 한 1월 7일까지만 매매를 하고 일단은 한 템포 쉬시는 게 맞을 거다. 왜냐하면 CES라는 재료 소멸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목요일 날 밤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뉴스가 없었다면 아마 로봇주들은 금요일날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죽을 가능성이 좀 컸다고 봐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로보로보는 제가 요날 방송에서 이렇게 죽기 힘들고 반등이 아마 크게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 M&A 뉴스를 접하기 전이었죠. 이날은 이제 제가 목요일날 방송이었을 거니까요. 삼성 뉴스가 나온 거는 제가 방송 마치고 목요일 밤, 금요일 오전 이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M&A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로보로보가 아마 큰 슈팅 이렇게 나온 다음에 10% 이상의 아마 기술적인 슈팅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날. 생각대로 슈팅이 나왔고, 근데 삼성 M&A 뉴스 때문에 슈팅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조금 더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캔들이 일단은 형성이 좀 돼줬습니다. 그리고 로보로보나 지금까지 뭐 CS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던 애들이 뭔가 단기적인 뭐 슈팅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유진로부터 다시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에브리버도 단기 과열이었지만 전고점까지 올려놨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로보티즈는 이제 17일 이날인가요? 경고 붙어가지고 지수랑 같이 이틀 큰 조정 나왔다가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눌림목 자리에 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은 힘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퍼스텍 제가 뭐 계속해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서 얘는 아마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상한가 들어갈 때의 모습도 좋지 않았고 요즘 요것도 방송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2000 이제 20년과 21년 한 여름까지 그러니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기 전에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던 시절에는 뭐 이런 모습이 잘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상한가 갔던 애가 반등 한번 없이 막 끝까지 밀었다가 다시 올려치고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장세가 항상 보면은 공매도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없던 시절 상한가 매매가 참, 뭐랄까요.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밑으로 많이 뺐다가 다시 올려치고 이런 패턴보다는 고가놀이 패턴으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공매도가 다시 이제 재개되고 나서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한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상한가의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밑에서 놀게 되면 일단은 매매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퍼스텍도 웬만하면 좀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반등 하나 없이 무지하게 빼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날 이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갈 줄 알고 막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여기 이제 손절 나갈 수밖에 없죠. 물론 중간중간 반등 때 잘 빠져나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대응이 안 됐으면은 여기까지 물리는 거고 솔직히 이날이나 이날쯤은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손절하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 말아버리고 요런 패턴이 요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퍼스텍도 매매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상한가 종가를 회복하면 그때 다시 보면 된다. 무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렇게 끼가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종목들을 자꾸 들이댈 필요가 없다. 상한가 나오고 힘없는 모습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한 번은 주겠지라고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들면 진짜 작년에 제가 뭐 혀를 내둘렀던 삼진 L&D 같은 요런 거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그렇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거래량도 이틀간 줄었고 여기서 누가 봐도 반등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밀어버리죠. 반등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괜히 고가권에서 들어갔다 손실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이 상한가 종가를 회복해 주면 그때 다시 보지.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3일차까지 안 가면 5일선 깨면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퍼스텍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얘가 갑자기 재료를 등에 업고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 앞과정은 좀 이렇게 매집이었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여기서 해먹고 나갔다가 다시 올리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안 좋았던 차트가 너무 좋아지죠. 전고점까지도 딱 넘어서는 이런 구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로보로보나 유진로봇이나 뭐 지금까지 CES로 시세를 많이 줬던 얘네들이 지금, 로보로보는 지금 주의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경고 종목 지정이 됐고요.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어떤 뭐 단기 과열보다 이것도 장세마다 항상 좀 많이 다른데, 단기 과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있고 투자주의 투자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있는데, 최근에는 단기 과열에는 크게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왜 그런가에 대한 또 고민을 좀 해보면, 최근에 시장이 테마의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테마라고 해봤자 정치 테마주랑 뭐 로봇 테마주, 이거 제외하면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테마가 쏠림 현상,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단 이 두 가지 테마로 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뭐든 그날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 테마가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굵직한 뭐 로봇 테마, 정치 테마주 안에서 종목끼리 순환매가 도는 지금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로봇이라는 테마 안에서도 대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많이 오른 애는 죽고 덜 오른 애들 또 올리고, 그러다가 많이 올리면은 또 덜 오른 애들 또 올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종목이 순환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보로보가 이제 경고 종목이 주의 종목 걸렸고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경고 종목 들어가니까 바로 유진로봇이 이렇게 좀 치고 나왔고, 그 다음에 퍼스텍, 아진엑스텍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규 또 종목들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 삼성 M&A 이슈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삼성 들어가면 삼성 M&A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료의 크기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의 인수가 된다. 요거는 뭐 재료의 크기로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뭐 삼성이 M&A를 하게 되는 기업이 뭐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정해지면서 발표될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충분히 로봇주들을 추가적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 M&A 재료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특정 기업이 이제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은 진짜 뭐 폭등을 할 거고요. 점상 랠리 갈 거고, 나머지 기대감만 있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아마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퍼스텍도 좋아 보이고요. 아지넥스텍도 전고점 넘기면서 들어간 상황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보로보가 뭐 말씀드린 대로 5일선에서 슈팅은 충분히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경고 종목이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고 종목 들어갔던 로보티지의 예를 살펴보면 로보티지가 4일날 이날 경고 딱지를 붙이게 되고 나서 이틀간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제 경고 종목이 되어져서 급락이 나왔다기보다는 수요일, 목요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 급락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고 딱지를 다는 순간 종목의 힘이 급격히 좀 죽는 것도 하나의 좀 트렌드긴 합니다. 그래서 경고 딱지 달고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형태 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딱 일동제약이에요. 일동제약이 12월 17일 날 이날 경고 종목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고점에서 좀 이렇게 뻐기다가 그 이제 어, 급락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아마 이날까지도 경고였을 겁니다. 1월 경고가 풀린 게 1월 3일이네요. 예, 이날까지. 그러니까 요날까지도 경고 종목이었고 요날에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다시 주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로보티즈는 경고 종목을 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경고 딱지를 달게 되면 길어봐야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이렇게 더 추세 유지하다가 급락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로보로보도 일단 시간에서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한 2% 정도. 그래서 개파락했다가 한 번 정도 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슈팅이 하루 이틀 이렇게 고가권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는 조금 뭐 조심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보고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좀 매매를 이제 좀 마치고 이제 로보로보 말고 지금까지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그 이상 좀 치고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종목 간 순환매를 읽어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안철수 테마주가 저번 주 거의 내내 정말 핫했는데 이게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말 역시도 안철수 뉴스 빼고는 딱히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5% 지지율 돌파였고, 그 다음에 8%였고, 10%였고, 야, 15%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단일화 했을 때나 뭐 이제 윤석열 빼고 이재명, 안철수 뭐 이렇게 양자 대결만 했을 때 뭐 안철수가 이긴다라는 뭐 조사 결과도 심심치 않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돌풍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안랩이 올라오다가 단기 과열 들어가니까 물론 뭐 이제 시세 자체가 죽은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장주가 계속 바뀌는 거죠. 얘네들도 안랩이었다가 써니전자가 또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단기 과열 다 들어가니까 까뮤 ENC가 치고 올라왔고요. 이제 까뮤가 주의를 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픈 베이스가 약간 이제 장중에는 뭐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약간 오픈 베이스가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 테마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면 이제 슬슬 사실은 좀 뭐 수급이 빠질 때가 됐는데 뭐 재료 자체가 너무 강하고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뭐 홍준표는 사실상 조금 그렇고 홍준표 관련주는 제가 말씀을 많이 좀 드렸고요. 뭔가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슈가 확 발생이 돼야 안철수에서 수급이 확 빠지면서 이쪽으로 확 뭐 몰린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는데 뉴스가 없어요. 이재명 테마도
뭐 제가 이재명 테마도 무조건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뭐 이때부터 뭐 언급드렸던 건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였고요. 거의 이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수급 들어오면서 큰 슈팅들이 나왔고요. 프리엠스도 그렇고 에이텍도 슈팅 나오기 한 2, 3일 전부터 제가 이재명주도 수급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바닥에서 한번 올라올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날 이렇게 솟아 올라올 때, 이재명이 올라오면 안철수 애들이 좀 죽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재명주가 올라왔다가 힘을 못 쓰고 안철수 애들이 더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죽어버렸고, 뭐, 윤석열 관련주들도, 뭐, 웹스나 이런 애들은 상한가를 갔지만, 워낙 이제, 약간 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날림으로 갔다? 그래서 거래 대금 없이 그냥 너무 날림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건 애니능률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도 일단은 가다가 힘없이 약간 도지 나오고 있는 정도. 그래서 어찌됐건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들은 안철수 테마주가 좀 죽을 때까지 눈치 보고 좀 뻐기다가 한 번 정도는 먹을 구간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테마도 뭐 웹스 비롯해가지고 상한가나 급등 나왔던 애들이 뭐 하루 이틀 조정 주면서 좀 잘 버티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죽어버리는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윤석열 쪽에서 어마어마한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근데 뭐 이제 이준석 대표랑 다시 화해 무드로 들어갔고 지금 홍준표 의원도 다시 좀 이렇게 합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틀 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홍준표 테마주도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홍준표 테마는 제가 뭐 별로 뉴스에 대한 어떤 그 신뢰나 믿음이 좀 없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그렇다. 이거 그냥 의도적으로 급락했던 부분들 그냥 급락 전까지 한번 반등 주고 죽이는 모양새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됐고 아무튼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재명 테마주에서도 뭔가 단순히 안철수 테마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엄청 크게 슈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뉴스가 필요하거든요. 시장에서는 항상 올릴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도 그럼 지지율이 거의 지금 뭐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을 바랄 수 있는 확률보다 윤석열이나 안철수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든지 이재명 후보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이슈가 생기던지 하면서 이재명 테마주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급상승하기에는 조금 그 답보 상태이잖아요. 지지율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안철수 쪽도 지금 15% 정도 찍었다고 아까 봤는데 요 이상 또 뭐, 이 이상 또 오르기에는 또 무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야, 이거 뭐 거의 일주일 넘게, 뭐 이때부터 치면은 거의 한 2주일 동안 안철수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제 뭐 까뮤나 뭐 오픈베이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뭐 까뮤는 뭐 경고 먹고 오픈베이스 뭐 단기갈 먹고 이랬는데 다른 애들이 또 오른다. 뭐 이론이나 이런 애들이 잘 갔죠 금요일 날은. 요런 부분들 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또 뭔가 지금 너무 과열인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안철수 테마주가 더 만약에 시장을 주도하면 이 이상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힘이 붙일 수도 있겠다.
아무리 강한 재료여도 한 1, 2주 정도 시장에서 계속 막 수급 쏠리면 한 적어도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가 조금 이제 힘 빠지고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 쪽으로 조금 도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치 테마주는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사실은 그냥 재미삼아 제 관점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이제 참 생각지도 못했던 가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보료 적용 이슈가 나오면서 뭐 TS 트릴리온, 위더스 제약 이런 애들이 급등이 좀 나와줬고 얘네도 보시면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죠. TS 트릴리온이 이 현상을 갖고 얘가 이제 주의를 먹으니까 2등주였던 위더스 제약이 시간에서 땡겼죠. 한 5% 정도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가 뭐 대장으로 또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무조건 1등 하던 애가 계속해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 과열이 됐건 뭐 이제 투자 주의가 됐건 경고가 됐건 더 오르기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바로 2등주로 바뀝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3등주, 4등주 하던 애들도 잘 관심 있게 요즘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롬바이오, 인산가, 뭐 JW 신약은 원래는 얘가 이제 약간 1등주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재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탈모약 건보료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탈모약이 급하냐 이것도 급하다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요구가 빗발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가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요. 좀 가발적으로 일단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이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음,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러니까 탈모약처럼요, 뭐 직접 언급하는 것을 저는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발도 해야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좀 없었던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냥 분위기 타서 한번 해먹으려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매매를 하려면 재료가 지속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눌린 구간에서 사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단발성으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쪽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뉴스 정도 좀 있고요. WHO 얘네들은 뭐 말이 맨날 바뀌어요. 오미크론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놓고 또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아무튼 뭐 코로나 뉴스들은 여기서 더 시장을 흔들 만한 어떤 뉴스들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이라서 물론 뭐 키프로스에서 델타 오미크론 결합된 잡종 변이인 뭐 델타 크론이 또 발견됐다 이런 거 있는데 뭔가 이제 시장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무뎌질 만큼 무뎌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뭐 지켜보는 걸로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딱히 주목할 만한 뉴스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위안화 테마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죠. 대장인 한네투도 상한가 나오고
제가 뭐 항상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라고 했으니까 상한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종가 위에서 이렇게 놀아주는 애들이 먹을 구간을 항상 보면은 주기 때문에 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네도 이제 뭐 중국 올림픽 이제 개막 전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KCT, 뭐 로지시스, KCS 다 괜찮죠. 물론 이제 이날 시장이 좀 좋았던 탓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잘 고가권에서 버티는 모습들은 조금 더 먹을거리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정치 테마주, 로봇주, 그리고 뭐 디지털 위안화, 요 정도 뭐 빼면은 딱히 뭐 다뤄드릴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